정기고사 대비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2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표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가에서 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었고, 완두의 교배 실험을 통해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멘델이 되겠습니다.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유전자설은 모건이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죠. 마지막으로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알아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멘델이고요. 니은은 맞는 선지이고 다는 가보다 먼저 이룬 성과다라고 했었는데 멘델, 서턴, 모건 순이었죠. 그래서 멘델은 1865년인데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한 1800년대 정도, 모건은 1902년인데 1900년대, 그 다음에 왓슨과 크릭은 195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다보다 먼저 이룬 성과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은 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자료이다. 이때 체크할 것은 식물이 되겠고요. 식물의 경우에서는 기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관계는 동물에 있는 것이죠. 식물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며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되죠. A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가 맞고요. 니은은 조직계가 맞습니다. 꽃은 기관의 예시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네요. 표가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이때 가, 녹말, RNA가 나타나는데요. 가는 단백질과 인지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단백질과 인지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다당류에 속하지 않고요. 리보솜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이죠. 인지질은 리보솜은 막이 없기 때문에 인지질을 갖고 있지 않고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는 둘 다 해당이 없습니다. 지질은 기본 단위가 없고 단백질의 경우에서는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두 개의 특징을 가지려면 단백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A까지 들어갔을 때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것을 보면 디귿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는 단백질에 대한 특성이 맞네요. 그 다음 가는 단백질이 되겠고요. 녹말과 RNA를 살펴보도록 하죠. 녹말은 다당류에 속하고 리보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RNA와 단백질이 되겠죠.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것도 RNA 해설이 되겠네요. 그래서 RNA가 2개, 녹말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2가 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A에서 C는 리보솜, 리소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A가 미토콘드리아임을 알 수 있고, C가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져 있는 리보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B가 리소솜이 되겠네요. A는 미토콘드리아이고요. B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있죠.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보솜의 경우에서는 막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막을 갖는다 자체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일막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고장에게 있었던 식물세포를 저장에게 넣었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것인데요. 요렇게 갈수록 물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물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삼투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아니까 그려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삼투압이 되겠습니다. 이때 흡수력은 기억하고 있으시죠? 삼투압 빼기 팽압이 됩니다. V1일 때부터 살펴보면 A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V1이 여기고요. 원형질 분리는 고장액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1.0이 등장액인 기본 상태가 되겠는데 그거보다 고장액 상태이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가 맞고요.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한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양과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양이라고 했는데 1.0보다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즉 세포의 부피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A의 삼투압은 V3일 때가 V2일 때보다 작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소 E에 대한 작용이다 라고 했고요. 기질 S가 생성물 P로 전환할 때 E가 촉매를 하고 있습니다. E의 농도는 지금 A, B, 10 이렇게 되어져서 있고요. 그래프를 보면 각각 이렇게 되어져서 있는데 E의 농도가 A일 때가 가장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반응 속도가 가장 빨라요. 반응 속도는 그래프의 기울기다 라고 했습니다. 효소가 많을수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같은 생성물의 양으로 가게 될 겁니다. A는 B보다 크고요. T1일 때 S의 농도는 S는 반응물이 되었죠. 1에서가 2에서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생성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2에서 2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뭐가 뭐일 때보다 작다. 이거 사실 아예 의미가 없는 보기죠.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포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A는 대장균, 사람의 신경세포, 장미인데요. A와 B는 모두 골지체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대장균은 세포 소기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장미와 신경세포이고요. 결국에는 C가 대장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벽을 가지려면 식물 또는 원핵 생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장미가 되겠고요. B가 사람의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A는 세포벽에 셀룰로스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식물이니까. B는 사람의 신경세포, C는 원핵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야생형 대장균과 돌연변이 대장균의 저땅 오페론이라고 했는데요. 저땅 오페론은 조절 유전자가 앞쪽에 존재하고 있고 오페론에 포함이 안 되죠.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프작구만 오페론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돌연변이와 두 개 다 마이너스죠. 그 다음 저땅 오페론의 프로모터가 결실된 돌연변이가 무작위적으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당이 없고 저땅에 있는 배지에서 각각 배양을 했고요. 이때 세 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을 쳐서 구분을 해볼게요. 억제 단백질과 저땅 유도체가 결합한 것, 그 다음 프로모터와 RNA 중합 효소의 결합, 맨 마지막으로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에 대장균 A를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각각 기른 상태가 되겠고요. 젖당만 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생형의 경우에서는 젖당 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프로모터의 결합을 해서 젖당의 구조 유전자가 나타나줘야 하는데요. 전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작동 부위에는 결합을 하지 않고 프로모터와 구조 유전자에는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억제 단백질과 젖당 유도체가 결합을 야생형의 경우에서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프로모터와 RNA 중합 효소도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젖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겠죠. 다만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가 결합을 안 해야 돼요. 만약에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프로모터의 RNA 중합 효소가 올 수 없으니까 갈 수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X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 니은이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가 결합하는 얘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X랑 Y가 있는데요. 둘 중에 특징은 Y의 경우에서는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안 만들어지나? 젖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Y가 프로모터가 결실이 된 돌연변이이기 때문이죠. 만약 조절 유전자가 결실이 된 상황이라면 유전자가 결실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절 유전자는 항상 발현되는 건데 마이너스가 안 하니까 늘 항상 플러스, 늘 항상 젖당 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프로모터가 늘 항상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프로모터와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해 있는 기억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고 억제 단백질과 젖당 유도체는 결합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조절 유전자가 결실이 됐기 때문에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Y를 살펴보게 되면 프로모터가 결실된 것과 별개로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는 결합을 안 하고 있어야 되겠고 억제 단백질과 젖당 유도체도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프로모터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A가 Y가 되겠죠. 프로모터가 결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디귿은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다. 틀린 설명이죠. 얘는 니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A는 Y가 되겠고요. 구간 1에서 야생형 대장균은 억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얘는 항상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NA X, Y, mRNA G에 대한 자료이다. 이중가닥 DNA X는 서로 상보적인 단일가닥 X1과 X2로, DNA Y는 서로 상보적인 Y1과 Y2로 X와 Y의 염기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고 했고요. X에서 염기 간 총 결합의 개수와 수소 결합 개수와 Y에서 염기 간 수소 결합의 총 개수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수소 결합의 총 개수는 전체 염기의 수를 빼면 GC의 쌍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죠? 원리는 얘가 2x 플러스 3y라고 했었을 때 이게 GC의 쌍수라고 한다면 더하기 빼기 2x 플러스 2y가 되겠죠. 전체 염기의 수니까 위아래 가닥이 똑같으니까 다 나눠버리면 y, 즉 GC의 쌍수만 나오게 돼서 요식 수업 시간에 유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명도 해드렸죠. y1과 y2 중 하나로부터 G가 전사가 되었고 y가 x의 2배이다. 즉 y 한 가닥 전체가 모두 다 G로 전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x1에서 G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T는 1이고 T분의 A는 3이다. 그럼 여기서 미지의 수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4x가 되니까 GC도 4x가 되어야 되겠죠. x1은 8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인의 개수가 25개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해보도록 하죠. 자, x가 3x개로 했고요. 그 다음에 t는 x, GC의 합은 4x라고 했습니다. 상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둘 수 있겠고요. 구원인의 개수가 25라고 했으니까 4x 빼기 25를 하면 되겠고 전체는 8x개다 라고 했습니다. 피리미딘은 C 더하기 T를 말을 하고요. 퓨린은 A 더하기 G인데 얘네가 2배 한 것이 C와 T의 개수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C 더하기 T를 하면 아랫줄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x 빼기 25는 2배 한 것과 같고 x 플러스 25 이렇게 하시면 x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를 구하게 되면요. 15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5씩 값을 다 넣게 되면요. 얘들이 각각 120개가 되고요. 총 염기들이 24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염기의 개수는 240으로 갔고요. 여기가 240이고 GC의 상수가 여기에 15를 넣으면 6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60이기 때문에 전체 수소 결합의 수는 30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310이 아니라 300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수소 결합 수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수소 결합 수는 300, GC의 쌍수가 60개예요. 왜냐하면 전체 염기의 수가 같기 때문이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Y1에서 피리미딘 C 더하기 T분의 A 더하기 G가 8분의 7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X를 처리를 했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X로 마찬가지로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Y1에서도 마찬가지로 Y1 전체는 15X가 될 건데요. 이게 몇이다? 120이었다.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시면요. X는 8이 됩니다. 그러면 8을 값을 넣으면요. AT의 합 자체가 색깔 다르게 하면 87에 56, 88에 64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AT 더하기 GC 값이 여기 지금 위쪽 걸 계산을 한 거고 문자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문자 A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데닌의 개수가 소문자 A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56 빼기 A가 될 것이고요. C 더하기 T인데 T의 개수가 B개 있다라고 한다면 C 더하기 T는 64 빼기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A, 이쪽은 B
여기는 64 빼기 B, 56 빼기 A가 되겠네요. 여기 전체 합을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20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어차피 120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요 정보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G 더하기 C의 상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6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56 빼기 A 플러스 64 빼기 B가 몇이어야 된다? 60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자를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에 A는 60 빼기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값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값에다가 다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56 빼기 60 플러스 B니까 B 빼기 4가 되겠죠. 이쪽이 B 빼기 4로 바뀌게 될 거고요. 이쪽은 64 빼기 B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Z에서 뭐라 했냐면 U분의 G는 4분의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T랑 대응이 되니까 U는 이게 4, 사실 미지의 수 처리가 되겠죠. 네모분의 3, 네모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분의 얘가 4대 3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비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랑 얘가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얘가 만약에 비주형이라고 한다면 이게 비주형이 4대 3 또는 아래에 있는 게 비주형이라고 한다면 얘가 4대 3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값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얘가 B 빼기 4고 얘가 B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값이니까 60 빼기 B분의 64 빼기 B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4대 3이 나와야 되거든요. 4대 3.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이 더 작아야 돼요. 이쪽에 있는 값이 더 작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60 빼기 B, 64 빼기 B라면 이 값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다 넣어봐도 되지만 사실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 대 B 빼기 4가 4대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해볼게요. B 대 B 빼기 4가 몇이 나와야 된다? 4대 3이 나와야 된다. 더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4B 빼기 16은 3B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몇이 나온다? 16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B가 16이 나오면 이쪽이 16. 그럼 이쪽이 16이 되는 거고 B 빼기 4 값이 몇이냐고? 12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값도 다 12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A는 B를 뺀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6이기 때문에 44가 나오겠죠. 그러면 A가 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머지들을 다 짜맞춰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까지 다 해보게 되면 이쪽이 4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대 3이 이 형태와 똑같다는 것은 얘가 주형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주형이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Z는 Y2로부터 전사된 게 맞고요. Y2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값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구한인의 개수는 48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 세포 가에서 바 유전자 XYZ의 전사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서 A는 기역, B는 니은, CD는 디귿, 리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고 A와 X와 Y의 각각 전사는 적어도 두 부위의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고 Y의 경우 B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에서라는 각각 두 가지만 발현이 되는 상황이고요. 가에서 디귿을 넣어준 것, 가에서 A를 넣어준 것, 라에서 디귿을 넣어준 것, 라에서 B를 넣어준 것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A와 B는 각각 기역, 리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달라진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디귿을 넣었더니 변화했고요. A를 넣었더니 변화했습니다. 디귿을 넣었더니 변화했고요. B를 넣었더니 변화했어요. 그 다음 이쪽에서도 변화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변화가 어떤 것이 했는지 빠르게 살펴보면 금방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는 Y만 활성화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Y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AC냐, AD냐, CD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AC만 같거나 또는 CD만 같거나가 되겠습니다. CD를 만약 동시에 갖게 되면 G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AC냐 CD냐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에서 가에 디귿을 넣어 주었더니 X도 활성화되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AC라고 한다면 뭐를 넣어 주었더니 디귿을 넣어 주었더니 전사가 일어나더라. 아,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디귿이 활성화가 되었구나. 디귿이 D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CD라면 이미 디귿, 리을이 모두 들어간 상황인데 디귿을 더 넣는다고 해서 반응이 달라지지 않죠. X가 갑자기 더 X에서 O로 바뀌는 일이 이 경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디귿, 리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AC가 들어있었고 D가 추가로 활성화가 되었다. 얘가 바로 디귿이고 C가 리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서는 기역 리을이 활성화되었고 디귿을 더 넣어주었더니 반응이 되었다. 자, 그런데 A에서도 어떤 걸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Y는 얘와 얘가 반응이 일어난 거였죠. 자, 여기에 덧붙여서 X도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기역, 니은, 리을 중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이 B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A는 니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당연히 디귿 넣어도 되는데 A는 디귿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보면요. A는 니은이 맞고요. 리을의 결합 부위는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요. 전사인지를 별도로 넣어준 게 없이 X만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두 개라고 했으니까 A, B거나 B, D이거나 A, D이거나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 B가 된다면 X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Y랑 G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이건 가능한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B, D라고 한다면 X도 활성화가 되지만 G도 같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X였기 때문이죠. 그럼 AD라고 한다면 Y도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라의 경우에서는 기역과 니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A와 B가 활성화가 된 상황이죠. 여기에 디귿까지 넣어 주었더니 마가 반응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디귿을 넣어줬으니까 기역도 니은도 그 다음에 디귿도 활성화가 된 상태니까요. 얘가 디귿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 D가 활성화가 되겠네요. A, B, D 쓸게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반은 무엇이냐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미 기역, 니은이 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리을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B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걸 더 넣어준다고 해서 반응이 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기역, 니은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기역을 넣어주고 니은을 넣어준다고 해서 O로 바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에서는 Y의 전사가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라고 물어봤는데 Y는 기역, 니은, 디귿인데 기역, 디귿이 있으니까 전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